뭐 가지급금은 횡령과 종이 한 장 차이죠. 일로 가면은 가지급금이고 이쪽으로 가면 횡령이고 그래서 모든 가지급금을 다 뭐 횡령이냐라고 할 수 없는 실제로 현금을 뺀 돈도 있지만 증빙이 없어서 가지급금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횟수나 이런 게 좀 과다하다 싶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 답을 하는 삼성동 사람들. 오늘 가지급금 관련돼서 강지훈 변호사, 그 다음 배현미 세무사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의 별 특임세무사 배현미입니다. 네, 기업별 경쟁력 담당임원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가지급금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정 수준 가지급금 넘으면 한 7, 8년 되면 따블된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을까요? 일단은 금액이 따블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가지급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 대표님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네, 해볼까요? 왜냐하면 가지급금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뭐예요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 밑에 깔려 있는 기저에는 그 개인과 그리고 법인을 이제 대표님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현상이 깔려 있습니다.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고 회사 돈주머니가 내 돈주머니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다가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고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그냥 법인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주머니는 그냥 내 주머니고, 그러니까 뭐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이든 뭐든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에 기초해가지고 법인에 있는 돈을 이제 사용함으로 본인이 그 자유롭게 내 돈주머니처럼 사용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가지급금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법인은 법인이고 나는 나고 서로 두 개가 주체가 다르다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그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기저에는 네. 사실 회사가 잘못되면 그 사장이 다 독박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회사가 죽는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근데 그거는 그 경영하고 일하는 거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네. 법인 회사에 있는 돈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려면은 또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개인 용도로 그냥 법인에 있는 돈을 쓰시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을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가지급금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무적으로 처리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금액이 근거 있어서 나간 거를 따져봤더니 근거 없이 사라진 현금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그 대표가 가져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처리할 때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주차단속, 뭐 범칙금 이런 거 세무 처리 안 되니까 네네. 그것도 다 어차피 회사 나간 거니까 다 가지금 처리하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건 보통 다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정은 못 받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지급금도 있지만 보통 법인에서 비용을 쓰긴 썼는데 비용으로 처리 못하는 그런 항목들도 다수 그렇죠.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 리베이트. 네, 그런 비용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일단 인출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지만 그거를 손익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공시는 또 가지급금이라고는 안 되고요. 보통 주임종 단기 채권이나 뭐 주임종 장기 채권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그 재고 자산에다가 이렇게 짱 박아놓고 그런 경우도 많죠. 맞아요. 받을 돈. 대차대조표를 보면 가지급금 항목보다는 뭐 매출 채권이랄지 대여금이랄지 뭐 투자 자산이라고 처리하시는 제가 재무제표도 재무제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처리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정 과목으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식 아니에요? 처리한다기보다 숨겨놓는 숨겨놓는 거죠. 해지하고 장부하고 달리 쓰는 거 분식 요건데,
그 좀 나쁜 표현인데 어쨌든 사장님의 현실은 그런데 아까 저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7, 8년 되면 두 배 된다. 그 맥락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재무제표에 딱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수년간 그 상태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네.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대여금이잖아요. 세무적으로 보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는 이자를 받아야지만 그게 또 처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미지급, 예, 이자 수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무이자 대여를 한 게 빌려줬으니까 아니고. 사장님 회사에 돈을 네, 이자를 네. 내야죠. 그렇죠. 빌렸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자 수익으로 잡히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법인세를 내게 되고. 회사가 이자 수익을 생기고 회사는 이자가 생겼으니 네네. 법인세 뭐 20%는 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개인 대표자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게 생기면 돈을 다시 회사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득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 대표자 급여랄지 배당을 받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한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1억 몇천 된다면 최고 세율 두 구간에 배를 받아야죠. 그러면 두 배를 받게 되면 다시 소득세도 내셔야 되고 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기본으로 나오니까 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일부밖에 가지급금 상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번외 질문인데 솔직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아, 네. 임금 줘야 돼. 네. 경우에 따라서 정말 리베이트 아직도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일수록 리베이트 그 벤더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그 나가는 돈 나중에 뭐 법적으로 한꺼번에 떨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사장님이 가져간 거 아닌데 그냥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냥 뭐 실제로 내가 안 가져갔다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뭐 저기 김 과장 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법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네. 세금 음. 처리의 문제인데. 진짜 내가 안 가져갔어. 예. 진짜 억울하잖아요. 안 가져간 그 돈, 비는 돈, 출처를 증빙할 수 없는 그 돈이 가지급금이 되는 거니까요. 예.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이에요. 나 진짜 안 가져갔다. 그리고 내 통장에 한 달에 한 2,500씩 어쩔 수 없이 빼는데 정말 현금으로 빼서 다 주는데 필요한데 사업 필요한데 정말 쓰는데 필요한데 주고 좀 부끄럽지만 사업하려면 리베이트 안 돈다 그거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딱 그 정해진 금액만 줘갖고는 그리고 뭐 신용 문제 있어서 앞쪽으로는 200만 원, 뒤쪽으로는 25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 알짤 없다. 나는 그 방법 없다. 뭐 진짜 뭐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정의상 가지급금 중에 하나랬어요. 그건 뭐 가지급금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상환하는 방법 뭔가 갚아야 되잖아요. 꼭 돈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아이디어죠. 그렇죠. 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걸 넣으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네. 대표님인 경우에는 동시에 주주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도 개인 사업자이시기도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현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산들이 있으세요. 보통 대표적인 게 주식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삼성전자 회사 주식. 아니, 본인 회사 주식으로도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타사 그렇게 삼성 주식 예. 매매하셔가지고 아. 그런 거 결국 돈을 입금하시는 예. 거니까요. 그건 돈이나 삼성전자 주식은 돈이고 네. 그러니까 주식 말고 네. 다른 걸 밀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현금 말고 죄송합니다. 현금 말고. 다른 걸 밀어 넣으면 네. 되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영어권이나 뭐 특허권 요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이거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그 사장님들이 뭐 꼭 공대 출신이어야만 특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산업 그 업을 한 15년 20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 특허라고 하면 진짜 이게 누구한테 파는 특허는 아니고 네. 외형적으로는 특허지만 실제로 뭐 이걸로 뭐 애플에다가 팔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특허는 နယ် 수 있는데 그러면 네. 그 특허 갖고 좀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저희 고객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은 과정이 조금 그래도 간편한 편이어서 특허 출원하는 게 많으세요.
특허권이라고 하시죠. 근데 사장님이 갖고 있는. 네, 저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문제는 세무상 이걸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가 문제거든요. 세법상 이게 특허권으로 인정받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기본은 정말 대표님이 이거 대표님 능력으로 대표님의 자산으로 특허를 내신 게 맞습니까?거든요.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속해 있는 법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걸 많이 그게 봐요. 그 네. 회사에 연구소가 있으면서 사장님이 네. 특허 출원해가지고 회사에 판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인정받기 힘들 것 예전에 같아요. 그거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털려가지고 다 네. 징수당하고 그랬다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겠죠? 배임? 횡령? 특허에 어떤 누가 기여했느냐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렇게까지 뭐 회사 거를 뭐 해가지고 자기화했다. 그렇게까지 뭐 형사처벌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 심한 정도. 일은 아닌 것 같긴 네. 하고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조력이 있었냐 는 거니까 회사 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 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 개인이 내가 개발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을 테니까요. 그게 그러면 저기 연구소가 없는 게 좀 인정받기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특허는 그렇고. 네. 상표권은 특허가 이게 기술 특허가 있고 상표 특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원할머니 법사님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거 그 상표권 갖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상표권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딱 요거 상표 붙여가지고 특허 디자인 출원이라고 상표가 대표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죠. 예를 들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나온 상표를 뭐 대표가 내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귀속이 실제로 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그거 할 거면 개인 사업자 시절에 뭘 해야 그러니까요. 개인 사업자 그렇죠. 시절에 그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영업권이 쌓이고 매출이 쌓이고 그걸 가지고 상표권이라고 나에게 귀속됐다고 하면서 회사에 출연하는 넣는 거니까요. 그럼 특허하고 디자인 상표는 일단 특허는 어느 정도 독창성이 있으면 좀 유효할 것 같고 뭐 상표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개인 사업자를 그냥 중소기업 통합을 한다든지 사업 양수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놓치는 경우 꽤 있겠네요. 개인 사업자를 말하자면 내가 이 회사에 가지게끔 있어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이걸 가지게끔 대신 이걸로 갚아 넣는 거죠. 개인 사업자 그 자체로는 집어 넣을 수는 없고요. 개인 사업자의 영업력을 판단을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법인 전환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법인 전환을 통해서 그 영업권을 회사에 파는 거죠. 그때 이제 영업권이 창출이 되니까 영업권이 많은 이슈가 되는 이유가 영업권 자체도 회사에 팔 때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영업권을 만약에 10억을 팔았다 했을 때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영업력 같은 걸 인정을 해줘가지고 비용을 60%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영업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영업권 평가를 해서 영업권 평가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하는 능력을 이제 세법상 평가한다는 거죠. 세법상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로 평가해서 10억이 나왔어. 네네. 그러면 10억을 사장님이 돈이 생긴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넣어주는 거네. 네, 그걸로 돈이 가질금을 생겼을 때 갖는 10억 거죠. 넣어서 벌었어. 실제로 돈 번 건 아니지만 이거를 60%는 빼준다. 네, 그러면 소득이 4억만 4억 잡히니까 잡히고. 10억 잡힐 걸 4억이 잡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돈은 그 영업권은 10억은 회사에 밀어넣는 거고요. 네. 물론 4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지만 일시적인 소득이니까요. 1년만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오긴 합니다. 1년요. 네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갖고 계시고 있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거나 또는 법인이 있어서 뭔가 좀 짭짤한 사업이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법인에서 하지 말고 개인 사업자로 하나 차리셔. 그래서 몇 년 1년만 해도 몇 년 해야 돼요? 한 3년 해야 돼요? 영업권이 창출이 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 세법상은 3년 이상 하셔야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것도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죠. 부동산은 없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그 영업 수익력을 다 빨아들인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럼 영업권이 거의 창출이 안 되거든요. 대출이 많으면 어때요? 대출이요? 자산이 크면 우리 왜 있잖아요. 그 우리 PBR하고 퍼 계산할 때도 예를 100억
자산 갖고 1억 벌었어. 그러면 1%밖에 못 번 건데 자산이 작고 이익이 많이 날수록 훨씬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럼- 영업력이 그래서 영업권도 영업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자산이 1억인데 이익이 1억 났어. 그럼 100%짜리잖아요. 그러면 뭐 10배, 7배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게 너무 솔루션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법인 사업자 있으신 분 가지금 있어. 그리고 금액도 커. 이거 뭐 월급 배당 받아갖고는 절반 뛰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5억 갚으려면 10억 있어야 되는 꼴이니 그건 안 되겠으니 개인 사업자 적절하게 잘 하셔서 좀 애쓰셔가지고 이거 평가해서 집어넣고 네. 적절한 소득세 네, 네, 네. 그거보다는 절반 이하로 깎이네요. 60% 비용 그렇죠. 처리된다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 가지금 방법 상환 같네요. 방법을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네네. 이런 이거 좋은 방법도 있을 수 방법이네요. 있다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자기 주식 네. 얘기 조금만 해볼까요? 내 주식을 내 회사에 파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죠. 내 네. 주식을 내 회사에 파는 거. 팔아도 되고 네. 소각해도 되고 이게 좀 네. 어려운 말인데 음. 소각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5억을 집어 넣었으면 한 90% 정도 되면은 얼마인가요? 한 80%만 할까요? 4억. 예. 4억을 다시 회수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말하면 그걸 소각이라고 그러고 개인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5억 원본 회수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그럼 4억을 내가 5억을 투자했으니까 4억만 가져왔다가 그걸 다시 회사에 가지금을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네. 이 얘기도 저 자본금이 많은 회사 쓸데없이 자본금 많은 회사들도 있죠. 그건 네, 사실 네. 그 주식만큼 좀 원본 좀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 제 거 아까 80% 네. 내 주식을 가져와서 가지금을 상환하는 방법. 그것도 제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출발되는 것 같아.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니까 난 월급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하나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냥 나 다 모르겠고 나중에 나 이거 폭파시켜. 이거 그냥 진짜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에요. 나 이거 폭파시킬 거야. 나도 답 없어요. 뭐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안 저도 되는 많이 알면 사는 거 들었던 아니에요? 말이죠. 예. 그냥 이거 뭐 가지금 뭐 10억, 20억 있다고 하면은 뭐 머리 아프니까 나 폭파시켜버리는데 다 주변에 다 그랬어. 항상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전산화돼 있지 않고 종이로 관리하던 시절에는 사실 회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 운영이 되더라도 매출이 발생 안 하고 뭐 뭔가 잡히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파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죠. 20,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이 돼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천년 만년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매출 발생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이거 없애버릴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그 가지급금은 천년 만년 끝까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천년 만년 얘기하니까 진짜 만약에 천년 만년은 아니더라도 한 30년 갔다고 칠게요. 돌아가셨어. 뭐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게 좀 서글픈 얘기인데 있으면 또 상속재산에서 요 부채로 인정되면 실제로 가지급금이면 예.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네네네. 실제로 가지급금이라는 표현은 네네. 이제 돌아가신 대표님이 네. 현금을 직접 가져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실제로라는 표현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그 근거 없이 없어진 돈은 가지급금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상속이 딱 됐는데 가지급금 인정 안 해주더라고. 근거 없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한 대로 정말 계좌에서 돈 빼간 거 있죠. 그 딱딱 찍힌 거만 부채로. 그러니까 돈 빼간 것도 가지급금인데 돈 빼간 거는 갚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회사에 갚아야 회사가. 되는 돈이 명백하다고 하면 네. 그거는 상속 채무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채무가 있는 거고 갚을 거니까. 갚을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갚아야 되니까 상속인들이. 채무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가족들은 갚아야 대표님 되고. 말씀하신 건 그 실제로 가져간 채무가 아니고 아까 계속 나온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출이 증빙이 없는 그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게 그 최악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에게 부채로 인정 안 되고 가족들은 회사에 갚아야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부채로 인정 안 되는데 회사 입장에선 가지급금이 붙어 장부에 있으니까 상속인들에게는 갚아라라고 하는 예. 그 상태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폭파해버린다는 말이 사실 폭파가 안 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꼴이라서 그렇죠. 이거는 좀 다양한 문제가 있죠. 예. 결론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법률적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좀 위험해진다? 그런 느낌 뭐가 있으세요? 뭐 가지급금은 횡령과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밖에 있어요? 종이 한 장 위에 있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일로 네. 가면은 어. 가지급금이고 이쪽으로 가면 횡령이고 횡령이고, 그래서 네. 모든 가지급금을 다 뭐 횡령이냐라고 할 수 음.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간 돈도 있지만 실제로 현금을 뺀 돈도 있지만 증빙이 없어서 가지급금 된 것도 있으니까 그 모든 가지급금을 뭐 횡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런데 인출한 돈이 좀 크다 싶으면 그게 어떤 이유로든 고소가 돼서 대개는 이제 가까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찌르죠. 금액이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규모나 횟수나 이런 게 좀 과다하다 싶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비유가 하나 떠오르네요. 우리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건강하잖아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삼성병원 가보세요. 환자로 미어 터지지. 법원 가도 다 이런 사건으로 그렇죠.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거 갖고 다 일반적으로는 뭐 횡령 아니면 가지급금 위조했는데 거기 가보면 다 횡령 관련돼서 온 사장님들 꽤 수두룩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기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위험하다? 아까 얘기한 거는 이자가 내가 매년 그 올라가는 이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이면은 이제 금액이 계속 가속이 붙잖아요. 점점 몇 억 정도가 가지급금의 시그널 그 위험 신호일까요? 최소한 이 안에서 관리돼야 된다라는. 보통 1, 2억 쌓인 거로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1억 괜찮다 뭐 이렇게 1억은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그냥 드리는데 여기서 살짝 불붙은 정도일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까요? 월급이 많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한 1억 5천이 넘고 최고세율 구간에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 최고세율 구간의 월급을 받으면서 1억은 1년에 얼마네요? 450만 원 내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1,000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정이자가 회사로 들어가고 뭐 상여 받고 뭐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정도 될 텐데 그럼 최고세율 구간에서 대략 한 5억 미만이면 그래도 뭐 이것저것 아까 뭡니까 뭐 영업권이든 뭐든 해서 밀어넣을 게 좀 있는 거고 5억에서 7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금액이 클수록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자만 생각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 2억은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1억이 다 상여 처분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은. 1억을 상여. 네, 조사받거나 그러면 이거 다 네. 상여다. 뭐 근거를 댈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러면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섣불리 제가 어느 금액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이 상여 처분되면 그렇죠. 그렇죠. 최고 구간에 걸리니까. 네, 바로 나는 어차피 최고 구간에 예. 그러니까 어느 한도 내에서는 좀 괜찮고요. 어느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어렵네. 가지급금은 초장에 없는 게 나가야 돼. 없는 게 좋습니다. 예. 중요한 건 미리 작은 불씨 때 조금씩 챙기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자기 주식도 있고 영업권도 있고 또 자본금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혜롭게 담당 세무사님들하고 논의하셔서 미리미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